밤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인데 체온은 느껴지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 그 서늘한 거리감. 혹시 이런 경험 당신도 해보셨나요? 대화는 끊기고 시선은 마주치지 않으며 몸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점점 건조해지는 밤들. 아무리 포근한 이불을 덮어도 침대가 점점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부부 심리와 중년 이후 친밀감 회복을 전문으로 상담해온 김혜 박사입니다. 수천 쌍의 부부를 만나 숨겨진 외로움과 상처를 함께 듣고 울고 웃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촉촉함을 잃어버린 순간부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촉촉함은 단순히 피부가 닿는 느낌이 아닙니다. 서로의 호흡이 맞고 말없이 시선이 흐르며 손끝에서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즉 마음과 몸이 동시에 젖어드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많은 부부가 이 촉촉함을 갈망하면서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게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더 멀어지고 더 조심스러워지며 더 무심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스킨십이나 겉핥기식 조언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 근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지금 침대에서 함께 있는 사람과 다시 촉촉하게 연결되는 방법을 하나씩 안내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가 잠든 침대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메마르면 몸도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이 건조하면 피부도 멀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하지만 제가 만난 부부들을 볼 때 진짜 문제는 나이나 체력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상처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마르면 몸도 함께 건조해집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면 손끝조차 닿기 어려워집니다. 스킨십은 더 이상 따뜻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함께 있는 시간조차 점점 필요하게 됩니다. 상담소를 찾는 많은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그냥 가족이죠. 정은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서도 정이라는 단어조차 건조해져 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의무와 관성으로 유지되는 관계 속에서는 촉촉한 순간이 스며들 여지가 없습니다. 마음이 굳으면 몸도 다치고 몸이 다치면 결국 영혼까지 멀어집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부부를 만나며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정서적 친밀감, 서로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공감하며 함께 느끼는 능력. 정신적 친밀감, 인생 가치관과 철학, 소망을 공유하는 깊이 있는 대화. 신체적 친밀감, 몸을 통한 연결. 문제는 많은 부부가 이 순서를 거꾸로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대화를 나누기 전에 스킨십을 하고 감정을 공유하기 전에 몸부터 다가갑니다. 그래서 어색하고 거부감이 생기며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기초공사 없이 건물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가 약하면 화려한 건물도 금세 무너집니다. 정서적 친밀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시선, 작은 손길에서 친밀감은 천천히 쌓입니다.
상대방의 표정만 보고도 하루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관계의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그 위에 정신적 공감이 더해지고 신체적 연결이 이루어질 때 침대는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촉촉함은 기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먼저 열리고 그 온기가 몸을 타고 퍼질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스킨십이 어색하거나 시도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아직 닫힌 상태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마음을 다시 여는 연습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피부의 마법, 촉촉함을 깨우는 터치. 손끝에서 시작되는 마음의 봄비. 사람은 피부를 통해 사랑을 느끼고 손끝으로 온기를 전달합니다. 말보다 빠르고 눈빛보다 깊숙이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피부입니다. 마음이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아도 피부는 그 손길이 진심인지 의무인지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촉촉함은 바로 피부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킨십을 성적 접촉으로만 생각하지만 스킨십은 마음이 닿는 연습이자 영혼을 여는 문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부부일수록 말보다 손끝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피부는 마법처럼 반응합니다. 마른 땅에 봄비가 스며들듯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피부를 진심으로 부드럽게 터치하면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높이며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특히 단 20초간의 포옹만으로도 분비가 극대화됩니다. 20초, 그 짧은 시간 동안 굳었던 마음이 풀리고 눈빛이 따뜻해지며 피부가 촉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부부에게 하루 3번 20초 포옹을 권합니다.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한 번, 저녁에 만났을 때 한 번, 잠들기 전 한 번,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2주만 지나면 몸과 마음이 이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피부를 깨우는 다양한 터치법이 있습니다. 손등 마사지. 손등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 보세요. 스트레스 해소와 연결된 신경점이 집중된 곳이라 긴장이 완화됩니다. 이마 터치. 상대가 눈을 감고 있을 때 조용히 이마를 감싸듯 눌러주세요. 불안이 가라앉고 깊은 안정감이 생깁니다. 마법의 7포인트. 사랑의 순환 마사지라 부릅니다. 목 뒤 움푹한 곳, 손목 안쪽 맥박, 귀의 작은 홈, 어깨와 목이 만나는 지점, 척추 가운데, 발목 안쪽, 머리 꼭대기 정중앙. 따뜻한 손으로 천천히 눌러주면 몸 전체의 에너지가 부드럽게 흐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기계적인 손길은 효과가 없고 억지로 하는 스킨십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터치,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가 담긴 손끝만이 피부를 열고 마음을 적십니다. 피부는 기억합니다. 누군가 나를 조심스럽게 따뜻하게 만졌던 순간, 그 부드러운 온기는 며칠, 몇 주, 몸속 깊이 남아 언젠가 다시 당신을 촉촉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작은 터치 하나로 사랑을 시작하세요. 말보다 강한 손끝, 입술보다 먼저 닿아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많은 부부가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말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닫힌 신호일 뿐입니다. 말이 없는 상태는 결국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꺼내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처받을까 두렵고 괜히 오해를 살까 망설이며 이미 지나간 시간 앞에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밀감, 즉 촉촉함은 대화 없이 오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젖어야 합니다. 입술보다 먼저 닿아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손끝이 부드러워도 상대의 피부는 긴장하고 결국 멀어집니다. 제가 상담한 부부 중 80%는 스킨십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단절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을 아끼면서 서로를 오해하고 쌓인 오해가 벽이 되며 침대 사이를 차갑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년이 흘러버립니다. 이런 부부에게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감정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씨 이야기나 뉴스, 손주 이야기만으로는 친밀감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하는 말일 뿐, 이제 우리는 가슴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걸음은 거울 대화법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반사해주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함께 느끼며 공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요즘 많이 힘들어 라고 말하면 많이 지치셨겠구나 라고 공감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표정, 눈빛, 목소리의 떨림입니다.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는 나 중심 대화법입니다. 상대를 탓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왜 그래? 대신 나는 그럴 때 속상해. 맨날 무심해 대신 나는 요즘 자주 외로움을 느껴처럼 작은 표현의 차이가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타이밍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은 생긴 지 6시간 안에 표현해야 가장 건강하게 전달됩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감정이 뇌 깊숙이 쌓이고 나중에는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운한 일은 그날 안에 풀고 기쁜 일은 바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는 첫 물방울입니다. 저는 부부에게 하루 3번의 대화 루틴도 추천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단 3가지 질문을 반복합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내일 가장 기대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반복하면 서로 몰랐던 감정과 오래 묻혀있던 이야기가 하나둘 드러납니다. 마음이 젖으면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따뜻해지고 손이 먼저 닿으며 마음이 스며듭니다. 그때야 비로소 침대는 다시 사랑의 공간이 됩니다. 몸의 준비 역시 중요합니다. 마음이 열렸다면 이제 몸이 따를 차례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손길이 자연스럽고 눈빛이 부드러워지며 스킨십도 서서히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흔히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의 준비 상태입니다. 아무리 감정이 흐르더라도 몸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흐름은 중간에 끊기고 어색함은 마음까지 다치게 합니다. 제가 상담한 어르신 부부 중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가까워지려는 순간 갑작스러운 배뇨 욕구나 속 불편함으로 흐름이 멈춘 경우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상대의 체취나 위생 상태 때문에 본능적으로 물러나는 경우 이것은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신체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몸의 준비는 사랑을 위한 예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배설 상태 점검입니다. 관계를 갖기 최소 30분 전에는 화장실을 다녀와야 합니다. 방광이 가득 차 있으면 배뇨나 소화, 장기 압박 등으로 신체가 긴장하면 자율신경계가 경계 모드로 바뀌고 자연스럽게 몸은 다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수분 조절입니다. 사랑을 나누기 최소 1시간 전부터 물, 커피, 차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가볍고 편안해야 감각과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소화 상태 확인입니다. 너무 배부르거나 배고픈 상태에서는 몸의 민감도와 감정 몰입이 떨어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가볍게 식사한 후 1~2시간 지난 시점입니다. 이 외에도 청결과 향이 중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에서 독특한 채취가 생기기 쉽습니다. 귀, 목 뒤, 겨드랑이, 발가락 사이 등은 반드시 매일 씻고 속옷과 잠옷도 하루 한 번 교체하세요. 부드럽고 은은한 향수나 아로마 오일은 긴장을 풀고 감각을 섬세하게 깨워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보는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메시지를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것, 몸이 편안하고 청결하며 향기롭다면 마음도 깊이 열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피상적인 연결이 아닌 깊고 진한 친밀한 만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당신과 진심으로 연결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준비가 사랑을 흐르게 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침실 환경 만들기. 마음과 몸이 젖어드는 공간은 사랑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합니다. 같은 침대에서 자더라도 어떤 날은 따뜻하고 부드럽게 스며들고 또 어떤 날은 각자의 등을 돌린 채 잠들 뿐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공간의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젖어들 준비를 하게 만드는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사랑은 준비된 공간에 스며듭니다. 마치 봄비가 촉촉한 땅을 적시는 것처럼 적절한 온도, 은은한 조명, 고요한 공기가 감각을 천천히 깨우고 굳었던 마음을 조용히 열어줍니다. 온도, 침실은 22에서 24도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 포근한 공기가 피부에 닿으면 몸이 긴장을 풀고 호흡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조명,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는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감정이 숨겨집니다. 반대로 너무 어두우면 표정을 읽기 어렵습니다. 은은한 간접 조명이나 작은 촛불이 가장 좋습니다. 살짝 흔들리는 빛 속에서 서로를 다시 사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소리, TV, 핸드폰 알람, 바깥 소음 등은 둘만의 호흡과 심장 소리를 방해합니다. 침실은 고요해야 합니다. 그 정적 속에서 말 없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결국 좋은 침실이란 비싼 가구나 호텔 같은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그 안에 머무는 두 사람의 감정이 흐를 수 있도록 마음의 온도와 리듬을 맞춰주는 공간입니다. 침대는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그날의 마지막 눈빛이 머무는 자리이며 오래된 오해가 녹고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오늘 하루 침실을 천천히 바라보세요. 불을 줄이고 소리를 끄고 숨을 고르세요. 말없이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순간 공간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가 흐르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굳었던 마음도 다시 촉촉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부부를 만나왔습니다. 말이 끊긴 부부, 서로를 피하는 부부, 같은 침대에 누워도 서로를 느끼지 못하는 부부.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울산 중구에 사는 장기 85세 할아버지와 성순이 82세 할머니 부부입니다. 결혼 생활은 오래되었지만 상담소에 들어올 때 두 분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의자에 앉아 긴 침묵만 흘렀죠. 첫 마디는 할머니가 꺼냈습니다. 이제 같이 있는 게 힘들어요. 잠자리도,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두 분 모두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달, 하루에 한 번 눈을 마주치고 인사만 하기. 처음엔 불편했지만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사하면서 내 이름을 불렀어. 수십 년 만이야. 두 번째 달, 20초 포옹.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침대 옆에서 조심스럽게 팔을 뻗자 할머니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대셨습니다. 짧은 포옹 하나로 서로의 체온을 기억하며 그날 처음으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세 번째 달, 개인위생과 향관리. 알고 보니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체취에 민감했고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인 할머니의 무기력함에 속상해했습니다. 서로 손을 닦아주고 잠들기 전 목 뒤를 마사지하며 노력했습니다. 네 번째 달, 대화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돈을 뭐 했어? 에서 시작해 점차 예전에 함께 갔던 바닷가 이야기로 이어졌고 결국 당신이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달, 갈등을 건설적으로 푸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전엔 말싸움만 하던 상황이 나는 이런 게 속상해로 바뀌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달, 두 분은 손을 꼭 잡고 상담소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함께 자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단순히 눕는 것이 아니라 숨소리를 듣고 체온을 나누며 마음이 젖어드는 시간입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할머니는 그의 손등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가만히 손을 쓰다듬는 것, 그 속에서 사랑은 다시 시작됩니다. 촉촉함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며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 시도하는 용기입니다. 이 두 분은 특별한 부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부부들의 평범한 모습이었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멀게 느껴질지 몰라도 한 걸음만 내디디면 마른 땅에도 다시 비가 내릴 수 있고 굳은 마음도 다시 촉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침대도 다시 따뜻하게 젖어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마음 한켠에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하루 20초 포옹.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20초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열게 만드는 마법 같은 시간입니다. 피부의 마법 포인트 자극 목, 귀,
손목, 어깨, 척추 등 주요 포인트를 따뜻한 손길로 천천히 눌러주세요. 발목, 머리 꼭대기까지 사랑은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감정 대화와 3가지 질문. 지금 기분이 어때요?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내일 가장 기대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 3가지 질문만으로도 마음은 서서히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몸과 공간의 준비. 청결한 몸, 편안한 온도, 은은한 조명기. 모든 환경이 관계를 다시 흐르게 합니다. 다정한 시도, 천천히 반복하기. 결과를 서두르지 말고 어색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이 먼저 젖고 그 다음에 몸이 따라옵니다. 이 5가지를 3주간 실천해 보세요. 손끝이 달라지고 눈빛이 바뀌며 침대의 공기가 이전과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사람과 당신 사이에 다시 촉촉함이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른 생각이나 마음속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매일 이 공간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더 많은 이들에게 젖어드는 사랑을 전할 힘이 됩니다.